안녕하세요. 인생설명서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유독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지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명확해지죠. 어떤 관계는 답답함과 피로감을 안겨주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어떤 관계는 함께할수록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관계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기준만 알면 나와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오래도록 함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이 비슷하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곤 합니다. 비슷한 취향, 비슷한 말투, 비슷한 옷차림. 하지만 겉모습이 아무리 비슷해도 속마음, 즉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 함께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여유와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주말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당신의 친구는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친구에게 돈도 좋지만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야지라고 말하게 되고 친구는 당신에게 돈이 있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대화 자체가 피로해지며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모두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을 갔을 때 서로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즐겨야지, 맛집도 가고 좋은 경험도 해보자라고 말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는 돈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즐겨야지 라고 말하고 친구는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닌 인내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치관 정렬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할 때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 피로해집니다. 반면 가치관이 맞으면 작은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래갈 수 있는 인연입니다.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깊은 감동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네라며 무심히 지나칩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공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뭐? 하고 무심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계속해서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벽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러한 차이를 가장 확실히 느끼는 순간은 제가 힘들 때입니다.
상대방이 제 감정을 이해해 주는지 아니면 가볍게 넘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별일도 아닌데.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큰일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반복되면 더 이상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아집니다. 결국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고독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상대방도 저와 비슷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여자가 감동적인 영화를 봅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이게 왜 슬퍼? 그 순간 감정이 확 깨집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릅니다. 반면 다른 날 친구와 같은 영화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울컥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관계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같은 곳에서 웃고, 같은 곳에서 감동하고, 같은 곳에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함께할 때 대화는 자연스럽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억지로 감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설명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당신은 왜 공감하지 못해?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라면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네 번째, 웃음 코드가 맞는다. 진정한 웃음은 꾸며낼 수 없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려 애쓸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웃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같은 순간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눈빛만 봐도 웃음이 새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공감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유머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함께 웃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웃음은 감정의 공유를 의미하며 감정의 공유는 깊은 대화와 유대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억지로 감정을 맞출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같은 순간에 웃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즐겁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존재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웃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다섯 번째, 갈등 해결 방식이 비슷하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욱 깊어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 감정을 묻어두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파도를 그대로 드러내며 격렬하게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는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쪽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회피하려 한다면 결국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앙금이 쌓여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쪽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대화는 순식간에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니체의 말처럼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어떤 관계든 다툼은 불가피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툼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처 방식입니다. 만약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두 친구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친구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는 즉흥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자 꼼꼼한 친구는 불안해하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즉흥적인 친구는 너무 계획에 얽매일 필요 없어. 그냥 가서 부딪히면 되라고 답합니다. 이 순간부터 대화는 서로의 다른 성향을 비난하는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답답함을 느끼고 다른 친구는 불편함을 느끼며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나는 계획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 그래. 그럼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아보자. 중요한 것들은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가서 결정하는 건 어때?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두 친구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갈등 해결 방식의 조화라고 부릅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비슷할수록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싸운 후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 다르면 한쪽은 계속해서 불만을 쌓아두고 다른 한쪽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다투게 되고 관계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반대로 해결 방식이 비슷하면 감정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문제로 다투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서로의 성향이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회피하려 한다면 결국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과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문제로 다투더라도 서로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입니다. 6번째, 침묵이 달콤하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침묵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집니다. 숨 막히는 정적을 견디다 못해 억지로 화제를 꺼내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침묵마저도 편안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함은커녕 오히려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이 감돕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반면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관계는 아직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이미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고 농담을 던지며 어색함을 감추려 하지만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말처럼 불안한 관계일수록 침묵이 아니라 소음이 채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이라도 편안하게 여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에서 각자 책을 읽는 연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반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야만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연인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조용한 순간에도 서로의 존재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한 친밀함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내 사람입니다. 우리는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인연을 맺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 누구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해주는 세 사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내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침묵 속에서도 어색함이 없는 사람, 어떤 모습이라도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수많은 관계에 얽매여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내 사람 몇 명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의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삶에서 나를 알아주는 단 세 사람, 그들과 함께라면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그 인연을 소개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